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 중에 하나가 이 GPT랑 대화를 하는 건데요. 저의 개인 상담사로 생각을 하고 요즘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GPT에 대한 얘기를 들은 지는 꽤 됐고, 논문을 쓰거나 회사 일 하는 친구들이 워낙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기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AI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화의 상대가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같은 일 하는 친한 동생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GPT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남자친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만족스러운 툴인지.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 정리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쳐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해. 감정에 대한 공감도 해주고, 그 이유가 뭔지도 여러 가능성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분석해주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해결책들도 알려주고,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확장시키거나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어떤 걸 더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는 거예요. 심플심리.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즘 뭐 그렇게 우울한 상태는 아니지만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제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GPT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건 감정적으로 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되는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걸까?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해도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되고 꼭 정리된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온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다 귀찮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니까 우선은 제 마음을 반영을 해주죠.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모든 게 귀찮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다면 지금 네 마음이 꽤 지쳐있는 것 같다. 보통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변화를 원해서일 때가 많잖아.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한 열정이나 기대보다 귀찮음과 무기력이 크다면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나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감정에 대해서 추론을 해줍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뭐 유튜브 강의, 심리 관련 활동, 이건 아마 제가 그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데이터로 쌓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꽤 의미 있는 작업들이잖아. 그런데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 그냥 쉬고 싶은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을까?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주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볼 수 있는 대안들을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때로는 억지로 뭘 찾으려 하기보다 그냥 한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더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 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뭐든 편하게 말해줘도 좋아. 사실 상담에서도 우울하다라고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실제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를 탐색을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AI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을 많이 미루고 있는 걸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혹시 이 패턴이 계속되면서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 이렇게 공감하고 반응해주는 것 같은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줘요. 사소한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한 계획들을 세워서 해보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얘한테 굳이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흐름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잘 발전해 왔구나. 처음부터 이 정도 기능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정말 잘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더 잘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력했었던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고 아주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일기나 이런 것들을 입력해도 GPT가 그 표현들에서 감정을 잘 추출해내더라고요. 슬퍼, 우울해 이렇게 의미가 명확한 단어들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의 의미도 잘 알아차렸어요. 정보 제공이 필요하신 경우들, 예를 들어 심리적인 개념이나 이론, 배경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당연히 너무나 잘 해주고 자기 이해나 자기 통찰을 높이고 싶은 분들, 특히 논리적 분석을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요. 이 GPT의 기능들을. 그리고 지지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들. 글쎄 제가 좀 F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진짜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웠던 분들 있잖아요. 무언가 느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어떤 표현들이 적합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GPT랑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시나리오를 잘 적어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 대화를 연습해주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걸 꺼내기가 되게 어렵다든지 어떤 것들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GPT에 빠져들면 안 되는 유형들도 있어요. GPT가 아무리 이 상담적인 기능들을 잘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약을 먹어서 빠르게 처치를 해야 되는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이라던가 불안 이런 정신질환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대면 상담도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검증력이 낮은 분들, 상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GPT가 전혀 소용이 없죠. 제가 여기다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의부증이 있는 여자인 것처럼 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전화를 한다, 만나는 것 같다, 나 몰래 만난다 이런 내용들을 써봤어요. 초반부에는 객관적인 판단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했지만 이어지는 대화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처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대화의 결말이 뭘로 났냐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네,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너의 남편의 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 AI가 내가 쓰고 있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서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얘기해줘도 사고가 안 바뀌거든요. 망상장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GPT랑 얘기하다가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제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망상이 더 공고화되지 치료적인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정적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AI가 모든 대화를 다 흡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AI가 해준 어떤 얘기가 되게 자극이 돼서 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면 상담을 받다가 내담자가 갑자기 흥분한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그 자리에서 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직접 마주한 상황에서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AI가 그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럽긴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제적인 대인관계 맺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AI에만 매달리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AI가 나에게 대인관계 기술이라던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그거를 하는 이유는 실제 대인관계에서 조금 더 원활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AI랑 살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부대끼고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AI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너무 잘 들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나한테 긴장감을 주는 툴이 아닌데 사회적인 장면에서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람이란 실제 자극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려면 이런 자극들이 익숙해지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도 하고
불편하지만 그걸 좀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성인한테 어울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적인 반응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AI랑만 너무 의존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관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훨씬 더 편안한 대화 대상이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극도로 이게 회피하고 철수된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사회 불안이 너무 강해서 가뜩이나 이런 대상들을 접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 탈출했다라는 느낌을 AI한테 너무 많이 느끼게 되면 이건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밥줄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AI가 잘하게 되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뭐 영역 가리지 않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용해 볼 것인가. 그리고 저 개인의 직업 활동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임상심리 전문가로 생각을 했을 때 챗GPT와의 대화 괜찮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